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막바지 추위일까요? 오늘 아침에 정말 추운 날씨가 이어지더니 지금은 또 눈발이 굵직굵직하게 쏟아지고 있네요. 부동산 시장은 말입니다. 3월이 그래도 다가오고는 있잖아요. 새학기 학군 수요 발생하고 있고요. 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른 어떤 전세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이 다가오는 만큼 부동산 시장도 조금 온기가 돌아야 될 텐데 그게 참 걱정이에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 저희와 함께 좀 고민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둘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로 전화 주셔서 마음껏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797-0300번 문자 번호고요. 여기로 질문 접수 받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있겠고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오늘 함께 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또 한 주간 부동산 뉴스 살펴보도록 할 거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키워드 3번부터 열어봅니다. 서울 강남권의 1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이 올해 들어서 상승세로 전환했고요. 특히 중대형 아파트들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아파트에 이어서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값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0.41%, 연립주택은 0.43%씩 각각 상승했습니다. 강남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경매시장에 뭔가 인기가 많아진다라는 소식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이 경매시장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어떤 선행지표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뭔가 좀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대표님? 일단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침체기 상황 속에서 어떤 구입을 하는 어떤 부동산 종류로 따진다면요, 분양되는 신규 아파트 하고요, 경매 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뜨겁게 이뤄지고 있고, 지금 중대형 평형까지 이렇게 훈풍으로 돌고 있다라는 얘기는 일단 경매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일단 경매 낙찰가율이 거의 대형 평형 수준 같은 경우는 70% 정도 됐었어요. 네. 그랬다가 지금 최근 조사로는 87%까지 시세가 열이다 그러면은 네. 87% 정도까지 이렇게 낙찰되는 경향이 중대형까지 미친 거거든요. 일단 중소형 같은 경우에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93%까지 지금 치솟아 올라 있는 상태고요. 잠잠하던 대형까지 갔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분양시장, 경매시장이 계속해서 돈이 오갈 데 없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형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누가 봐서 그러면은 빨리 대형 아파트의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충분히요. 네. 네, 그렇게 예상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경매 시장에 정말 작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시장이 네. 얼추 전체 시장을 다 커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가격, 경매보다는 일단은 매매로라도 사는 게 낫겠다라는 시장으로 번진다는 거죠. 그걸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평형으로 얼른 사야지 이렇게 초점 맞추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매로 산다고 한다면 일단 분양시장 그리고 경매시장 중에서도 중소형 평형에 대한 아파트 시장이 좀 뜨겁게 달궈질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조금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사 내용 같아요. 헤드라인만 보고 중대형 아파트 이제 사야 되나 봐.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뉴스가 키워드가 아파트 전세난에 이어서 이제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도 전세난이 좀 번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세난은 올해도 만만치가 않네요. 점점 더 심각하면 심각하지 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전세가 올라가는 요인은 일단은 금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낮은 금리 때문에 전세금이 올라갈 때 그거를 또 올려받아서 뭐를 하겠느냐. 월세로 가죠. 예, 차라리 조금 반전세식으로 네. 오르는 전세금은 월세로 받겠다라는 어떤 공급량이 즉 온리 전세라고 생각하는 물건들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찾는 사람은 자꾸 전세로만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 대비 역전 현상이죠. 예, 그래서 공급 대비 수요를 예측한다면 전세 금액이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경제 환경, 특히 금리라는 부분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처럼 어떤 전세금에 대한 상승률 현황이 어떤 것에 기인하냐라고 한다면 서울,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요. 재건축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자들이 벗어나게 된다면 일단 강남부터 출발해서의 전세 금액이 굉장히 뛰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는 서울 중에서도 강남 또 전체적인 서울이 너무 집값이 비싸다 또 전세값이 비싸다고 했을 경우에 수도권으로 이전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아마 지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도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요. 전세 금액이 굉장히 계속해서 뛰고 있고 이런 거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종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주 환경 측에서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연립 빌라 다세대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될 텐데 워낙 그 아파트에 대한 전세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 연립 다세대에 대한 전세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 가격이 꾸준히 올라서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됐을 때 어떤 식이 되느냐? 지금처럼 전세 금액이 너무 올라서 전세 비율이 80% 이상 되는 부분으로 이제 매매 금액하고 이제 전세 금액하고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쪽에서의 구매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연립 빌라에 대한 부분의 구매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거로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저비용으로 해서 전세보다는 차라리 그냥 집을 사겠다라는 쪽으로 먼저 선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요. 지금 전세 현상들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또 아파트에서 연립 빌라 다세대로 전환되는 이 추이를 가만 들이켜서 본다면 서울 중심부에 정말 신축이라든지 역세권 근처에 빌라 같은 경우라면 전세금 플러스 매매 금액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걸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볼까 하셨던 분들 대표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짜보는 거 어떨까 싶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부터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층수 제한이 기존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노후 주택가의 거주 환경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이게 뭐예요? 가로 세로 할 때 그 가로예요? 네, 뭔가요? 일단 가로는 그 이제 도로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도로망 이 이제 재개발하고 비교를 해서 가로주택은 소형 재개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미니 뭐 재개발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그 재개발이라는 단점들이 기반 시설 도로망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대해서 뉴타운이라는 시장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워낙 대규모 재개발로 이렇게 사업이 번졌고 그게 곧 투자로서 이어진 게 불과 몇 년 전 특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그 전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있을 때 벌어졌던 일이라면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뉴타운이라는 시장에서 사업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느냐 차라리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차라리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출구 전략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부터 이제 서울시장 임기를 하면서부터 뉴타운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시대를 해줬고 또 이 재개발 이 뉴타운 현장들이 워낙 그 동의율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됐다면 그거를 좀 극복하는 부분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계속해서 현실적인 재개발, 소규모 재개발로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일찌감치 지금 여러 구역들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내용이 장점이 어떤 부분이 있냐라고 해서 이제 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면적 기준이 10,000제곱미터 이상, 일단은 한 3,000평 정도라면은요, 사실 세대수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인 재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토지등 소유자 20세대 이상도 이제 가능하다. 또 소규모 재개발을 얘기하는 것이고 건축물 간 그 이격거리도 기준의 2배를 완화를 했다. 어떤 건축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완화된다고 했을 경우라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재개발에 대한 장점이라는 게 그런 완화라는 게 계속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유리한 점이 많겠죠. 또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20% 정도가 추가로 허용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이종 주거지, 통상적으로 이런 그 일반 이종 주거지에서 재개발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층수 제한은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까지 하는 상태로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사업 기간이 재개발 뉴타운 이런 것들이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 기간은 3년 안쪽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돼 있는 거를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가로주택 사업에 대한 부분도 또 하나의 어떤 투자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소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꿈틀댈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총론으로 전체 어느 지역이 다 오를 것이야 라는 것보다는요. 각각 현장, 위치나 지역마다 오를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두드려 본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도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여기저기서 개발 소식들은 들리는 것 같아요.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게끔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옵니다. 자, 이윤원 대표께서요. 방송 외에도 무료 세미나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2월 14일 토요일, 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낮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797-0300번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청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네, 곳 반갑습니다. 궁금하십니까? 저는 그 성북구 도남동에 한신아파트 27평을 전세를 주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올 가을에 전세가 만기인데 요즘 전세가 너무 비싼데 전세를 계속 재연장을 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참에 네. 이걸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게 네네. 궁금해서요. 가을에 전세 만기가 돌아오고 향후에 예, 예. 어떤 전략을 써야 될 맞는 것인가 이제 궁금하신데요. 네, 자, 저희 네. 이윤환 대표 바꿔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도남동에 한신 아파트가 그 네. 도남 한신 한진 아파트로 해서 네. 지금 이제 그 성신여대하고 그 한성대 입구역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요. 산 중턱에 이렇게 네네네.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 근데 네. 일단은 그 이쪽 지역에 장점이 있다면 세대수도 크고요. 시내 접근성도 굉장히 좋죠.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약간 단점이 있다면 좀 단지는 4,500세대로 대단지인데 일단 98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네. 노후도가 거의 이제 20년 차가 됩니다. 네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매매 시세가요. 굉장히 좀 싼 편이에요. 서울치고는 서울에 정말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아파트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이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그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요. 네. 이쪽 지역으로 갔을 때 내가 전세 아닌 집을 좀 구입을 했을 때 좀 아무래도 미래 가치라든지 장기적인 포석을 놓고 전세 아닌 주택으로 구입을 하게 될 텐데 이쪽 지역에서 거주를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옛날에 여기서 산 중턱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단지고 해서요. 어떤 그 불안 요소, 뭐 좀 뭐라 그럴까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낮게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보다는 조금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 대단지 말고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모여 있는 편이 아니라 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상가라든지 뭐 다가구 단독주택들이 이제 많이 밀집돼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주를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조금 더 움직이더라도요. 기름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새 아파트도 있고 헌 아파트들도 있긴 한데 이쪽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이쪽 주택에 대한 지금 갖고 계신 한진 아파트에 대한 구매력은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더더군다나 좀 더 번지게 되면 오른쪽에 뭐 장인 뉴타운도 서서히 이제 입주가 될 것이고 또 도남동 말고 종암동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그 실소유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파트에 거주하기는 괜찮지만 내 집으로 마련해서 사는 쪽에서는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단지 올 가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세 금액이 여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금 기다리셨다가요. 대원칙은 뭐냐면 2년 또 지켜갔을 경우에 이게 집값이 올라주면 좋은데 집값이 그대로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올 가을이 이 만기라고 하셨으니까 올 가을에 그냥 파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더 2년 연장 안 할 거다 이러는 마음에서 일단은 내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시장 추이를 보면서 제 얘기 들으고 조금 금액이 다만 500, 1000만 원에도 올라선 상태에서 거래되는 때가 생길 겁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는 가을이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일단은 우리 이 대표님 말씀대로 하시고요. 여차 또 예, 예. 뭔가 분위기가 조짐이 보인다 이러면 그때 한 번 더 확인차 연락 주세요. 그때 상황에 네, 맞게 또 네, 다시 네. 한번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분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네, 제가 개봉동에 구로구 개봉동이에요. 네, 현대 아파트 1단지예요. 거기 25평짜리 지금 네. 월세 놓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월세를 전세로 돌리던가 아니면 팔아서 제가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조그만 아파트를 두 채를 사서 지금 전세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나는 제가 살고 하나는 월세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데 이게 어떤 제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건지. 네, 뭐 네. 그럼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개봉동에 개봉동 현대 1차 아파트 사시잖아요. 네. 지금 여기 이제 개봉역 근처에 있고요. 네. 자, 일단은 뭐 1호선 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네. 실수요자는 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내 집값이 올라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장점이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네. 일단 이 개봉동이라는 지역 자체에 많은 수요층들이 이쪽을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에 사는 요건을 교통 환경이라든지 특히 교육 환경에 봤을 때 개봉동이 차지하고 있는 교육 환경은 그다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개봉을 지나서 부평 쪽으로나 부천 쪽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교육 환경이라든지 거주 환경, 예를 들어 백화점이라든지 할인점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요. 수요자들이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은 더더욱 없어요. 자, 그게 이제 전세 비율로 나타난다면 통상적으로 지금 서울 집값 대비해서 전세 비율이 평균은 한 70%에서 75%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가 거의 평균치예요. 자,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쪽들은 전세 비율이 한 80% 정도 돼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게 지금 건축 연도도 이게 지금 2000세대가 넘잖아요. 2400세대가 되는데 건축한 지도 지금 2001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하게 지금 한 14년 차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뭐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거는 없다. 지역적인 환경이라든지 또 건축 연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 집값이 올라가긴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아까 생각하신 것처럼요. 조금 여기 말고 다른 쪽으로 요거보다 좀 저평가된 그런 아파트에 한 채는 거주하시고 한 채는 임대 수익을 놓기 위해서 좀 분리해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방법론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장점이 많죠. 지금 또 혼자 지내신다고 했으니까. 네. 자, 근데 아까 이제 아파트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꼭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내가 월세를 놓는 월세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신다는 거는 약간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심리적인 상황을 들여다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아파트가 수익형 부동산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단지 이제 시세 차익형 이걸 좀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넉넉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법은 괜찮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개봉동이라는 지금 아파트가 굳이 가져가실 의미는 없어 보이고 좀 작은 거로 2개를 가져가시고 한다면 신축 빌라를 좀 들여다보세요. 이쪽 지역 말고 대신에 이제 서울 중심부에 있는 왜냐하면 투자니까 월세를 놓고 가든 나중에 시세 차익을 놓고 가든
아파트보다는 유리한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황금성을 생각한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방법을 달리해 보는 것도 어찌 보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매도, 그리고 방법적으로 뭐 2채 정도를 내가 하나는 거주용, 하나는 시세 차익 겸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간다 하는 거는 방법은 좋은 것 같아요. 뭐 방법적으로 좀 더 모색을 하시려면 세미나 한번 오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지역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은 충분히 그쪽에서 방법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시간 되신다면 꼭 참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문제 한번 열어볼게요. 보겠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용산이나 성수동 지역 투자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5022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윤한 대표님,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둘 다요? 용산하고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용산이라는 거는 뭐 일단 큰 테마, 물론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민족공원에 대한 백면편 뷰지의 네. 주변에 대한 개발들이 또 한남뉴타운 이런 거 말고도 충분히 이 용산 민족공원 근처로 해서의 배후 주거지들이 계속해서 자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산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성수동으로 넘어가도요. 성수동 전체로 따진다면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공업지에 대한 개발 기대감도 넓게 퍼지게 될 것 같고 또 성수 전략정비구역 해가지고요. 어찌 보면은 이 한강에 대한 개발 라인으로 한남 뉴타운하고 성수에 대한 전략정비구역 이 두 군데가 핫하게 나중에 정말 네. 개발이 된다면 그 이후에 아파트의 시세가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개발에 따른 어떤 이주 수요도 기대될 수 있을 뿐더러 자체적인 개발 계획도 충분히 이 인근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 부동산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향해서 내가 보유를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두 지역은 굉장히 괜찮아요. 안 그래도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갖고 정말요?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요. 꼭 오신다면 아마 좋은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이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지 하면서도 또 엄한 데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엑기스만을 꼽아 드려야 할 텐데 저희 방송 외적인 부분에도 저희 윤한 대표께서 세미나 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한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에 나선다면 돈 벌어야죠. 돈 될 만한 매물 정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77-6391번입니다. 지금부터는 여기로 전화 주셔야 매물에 대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계 슈퍼맨이시죠? 양팔석 대표의 매물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느 곳입니까? 네, 강남구죠. 네, 요즘 최고의 핫 이슈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한전부지로 유명한 현대자동차 그룹 본사가 들어오는 115층 규모. 바로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래쪽에. 궁금하시죠? 예.
그 다음에는요, 재건축, 서울의 가장 큰 이슈, 핫 이슈 중에 하나, 재건축, 그것도 7,000세대가 올해 준비 중인 곳입니다. 그 사이에 바로 대치동이 있습니다. 그것도 실투자 1,500만 원으로 강남 입성 가능합니다. 잠시 뒤 대치동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입니다. 미스터 역세권이라는 필명답게 역세권 매물들만 가지고 나오세요. 대표님 어느 곳입니까? 네, 오늘은 강남 투자의 성공 법칙 제가 세 가지 늘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삼성동 한전부지, 두 번째는 제1롯데월드 타운, 세 번째는 바로 9호선 연장선 2단계, 3단계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두 지역도 강남 쪽의 강남 지역 가볼 거고요. 첫 번째 지역은 강남구 송파권역으로 가볼 텐데요. 바로 제1롯데월드 타운의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지금도 2호선 잠실역과 8호선 석촌역 더블 역세권이지만 9호선 연장선 3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면 트리플 역세권의 도보로 석촌호수와 잠실역과 그리고 제1롯데월드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으로 가보겠고요. 두 번째 지역은 바로 9호선 연장선 2단계 구간, 바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말이면 개통을 할 예정인데요. 바로 9호선 연장선 원주역이 개통이 되면 도보 5분 거리로 탈바꿈하게 되는 지역이고요. 특히 하단부는 테헤란로, 좌측편으로는 강남 대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워낙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향후 안정 높은 임대 수익률 플러스 큰 폭의 시세 차익 얻을 수 있는 지역 가보겠습니다. 세 가지 매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고요. 송파권역 먼저 갈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석촌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예요. 올 4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투룸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9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6천 해서 계산을 하면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정도로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매력 있는 건물인가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님 추천 포인트요. 네, 첫 번째로는 송파권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8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특히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코앞에 제1롯데월드 타운가 착착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향후 제1롯데월드 타운의 완공에 맞춰서 큰 폭의 임대가 상승과 시세 차익 얻을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석촌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바로 포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9호선 연장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까지도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9호선 연장선 2단계가 다음 달 개통되고요. 3단계 구간은 바로 1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3단계 구간이 석촌역이 개통됐을 때는 트리플 역세권에서 송파권의 트리플 역세권은 오직 이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입지와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 임대가 상승과 큰 폭의 매매가 특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지금도 송파권역에서 가장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석촌호수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 수요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지만은요. 앞으로 여러 가지 송파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매모드 개발 호재와 9호선 연장선 개통에 따른 임대가 상승과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석촌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예요. 굉장히 가깝죠. 이 지역 살기 너무나 좋은 곳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장점도 한번 꼽아볼게요, 대표님. 네, 본 매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2호선 잠실역 7, 8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으시고요. 가까운 거리로는 석촌역, 도보 3, 4분 거리에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9호선 연장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트리플 역세권을 변모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지도에도 입지가 나가고 있지만 바로 석촌호수와 제1롯데월드 타운을 도보로 걸어서 5분에서 10분 안에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송파권역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 송파 대로변 바로 좌측 우측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송파 일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의해서 향후 역세권 개발까지도 가능한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주변에 많은 인프라 시설과 학교라든지 이런 생활 편의시설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은요. 향후 여러 가지 개발 호재에 따른 뛰어난 입지를 더욱더 주목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투룸 구조예요. 그리고 올 4월이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세워지게 될까? 이전에 제가
개발 호재 체크해야 된다는 걸 까먹었네요. 네, 주변 지역에 이 개발 호재들 굉장히 많은데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강남권 특히 송파구에도 많은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워낙 뛰어난 입지와 대규모 멤버급 개발 호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표만 한 상태가 아니고요. 앞으로 1년, 2년, 3년 꾸준하게 실현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가 상승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첫 번째는 제1롯데타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정말 방문 인구가 1억 명이 넘을 정도의 많은 인구가 모입돼서 큰 호재가 있고요. 9호선 연장선 개통과 특히 주변 지역에 많은 재건축 이주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건축 주공 5단지라든지 우성아파트 그리고 가락시형 아파트의 분양이라든지 송파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뭐 관광 특화 단지라든지 특히 올해는 또 올 연말에는 KTX 수소 역사의 개통 그리고 또한 위례신도시 문정 법조타운은 정말 말하기 숨이 벅찰 정도의 많은 개발 호재들이 발표만 한 게 아니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계속해서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풍부한 이주 수요와 임차 수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삼박자, 즉 사람과 돈과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은 집값,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개발 호재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보고 있는 매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개발 호재인데 말이지. 이걸 제가 뛰어넘을 뻔했네요. 이렇게나 많은 호재들이 있는 건물이에요. 사실 건물이 너무 궁금해서 먼저 여쭤봤어요. 네. 어떻게 지어져요? 네, 본 매물은 정말 샘플하우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최고급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마무리 공사 중이고요. 다다음 달 4월 말 정도면 입주가 가능한 초역세권의 매물이다. 기본적인 3베이 구조고요. 실평수 자체는 약 12평으로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워낙 구조 자체가 잘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특히 풀옵션 구조. 드럼 세탁기, 에어컨, 특히 빌트인으로 냉장고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정말 신혼집을 찾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본 매물은 시공하는 시공업체가 강남권에서 최고급 다세대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최고급 수입 내외장 마감뿐만 아니고요. 내부도 한샘 브랜드라든지 브랜드로 다 마감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샘플하우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깜짝 놀랄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최고급 다세대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쌀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요. 매매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 어느 정도예요? 네, 앵커님께서도 너무 비싸다 생각할 수 있지만 본 매물의 매매가는 송파권이요. 특히 강남권 초역세권 매물 중에서 가장 저렴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이고요. 전세를 활용했을 때는 약 2억 1천에서 2천만 원.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2천에 3천만 원 정말 초소액 투자 가능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월세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모든 매물은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뛰어난 입지와 최고급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 조건부 잔금이 가능하신 거고요. 지금은 임대가가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 여러 가지 개발 호재와 고선 연장선 개통에 따른 단기간 안에 최소한 20, 30% 이상의 임대 수익 더 얻어갈 수 있으시고요. 역세권 개발까지 추진된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실투자금 대비해서 300% 이상의 예상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송파구, 송파동 있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보를 살펴봤어요. 유의할 점도 한 가지 좀 꼽아주세요. 네, 대부분의 그 방송에서 소개해진 매물은 선분양이기 때문에 입지는 확인할 수 있으시지만 도면을 보시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은 샘플하우스가 정말 멋있고 이쁜 샘플하우스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도 확인하시고요. 샘플하우스 보고 투자하실 때는 정말 실수하지 않는 정말 성공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살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두 번째 매물 살피러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정보 안내해 드릴게요.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올 8월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1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1억 9,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 맨날 체크하는 그 순서대로 갈게요. 추천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 강남 지역에서 주거지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 청담동, 삼성동, 그리고 대치동입니다. 자, 이 대치동이 가치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는데 1,500만 원으로 실투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매매가 대비해서 실제로 임대 조건부 맞춰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특이하게 명시를 해줍니다. 1억 9,500만 원 이상의 전세 확정적으로 맞춰주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요. 실투자비는 1,500만 원 이하되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이런 그냥 투자, 적은 자금으로 투자를 해놔서는 안 되죠. 미래 큰 시세 차익이 올라갈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2년 아니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개포이 재건축, 바로 다음 달 3월부터 이주합니다. 그것도 7,000세대가 이주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강남발 폭발적인 매수 수요와 더불어 임대가 폭등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그 중심에 이곳 대치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개발의 중심지와 더불어 파락군입니다. 파락군도 다 같은 파락군이 아니죠. 파락군 중에 파락군이 어디냐? 바로 이거 대치동 주변이죠. 그야말로 서울대를 1년에 수십 명씩 가는 명문 중에 명문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 이곳 대치동. 거기에 내 자녀 또 내 노후에 안정된 투자 수익처를 발굴하고 또 찾고 계신다면 바로 이곳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살기 좋은 동네가 한번 주변 살펴봐야 되겠죠. 대표님, 제일 가까운 역이 어디라고요? 네, 분당선 한티역입니다. 그리고 선릉역이 도보로 한 10분. 한티역은요,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바로 한티역에 롯데백화점이 있죠. 롯데백화점 아무데나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미 주변의 입지 완벽하게 다 조사가 된 후에 들어가죠. 자, 거기서 3분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묻고 따지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북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대치동 바로 북쪽에는 삼성동, 즉 한전부지로 유명한 현대 자동차 그룹 115층이 들어오는 것이 걸어서 전철로 몇 정거장이 아닙니다. 걸어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 대치동 아래쪽에 어떤 곳입니까? 바로 4만 세대가 완성이 되는 28,700세대 재건축 이주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곳, 바로 개포지구죠. 거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올해 7,000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를 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다. 왜? 현재 개포지구 재건축은요, 7,000세대인데 20년 이상, 30년 이상, 5층 이하의 엘리베이터 없고 실거주 면적이 9평에서 또 14평 사이입니다. 자, 방 2개의 구조인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값은 매우 비싸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거주하는 경우는 30%, 즉 70%가 세입자 비율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재건축이 돼도. 그러니까 주변에 둥지를 틀어야 될 때 학군 따져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왜 강남에 눌러 앉아서 살겠습니까? 바로 명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인접 지역인 서초구라든가 또 송파구로 가면은 전학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강남구에 눌러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파락군의 명성, 북쪽에는 국제교류의 복합지구의 개발, 아래쪽에는 개포지구의 재건축이 있어요. 삼박자가 모두 어우러진 것이 바로 이곳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개발 호재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2년 안에 답 나올 거라고 확신하셨잖아요. 네, 3월입니다. 다음 달부터 7,000세대가 이제 착착착 개포 2단지, 3단지 시형 아파트를 필두로 해서 이제 10년에 걸쳐서 그야말로 대규모의 이주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미 강남구에서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폭등과 더불어 매수 수요가 크게 자극되기 때문에 그 긴장도가 더더욱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마무리되면 4만 세대의 개포지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곳 대치동에서는요, 돈 자랑, 학벌 자랑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 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인데요. 자, 옆에는 국제거래 복합지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 가치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도보로 15분, 20분 거리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삼성 R&D 센터가 올해 준공이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 1만 명이 근무하게 되는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연구원들은 그야말로 고학력자들이죠. 내 자녀에게 어떤 곳에 둥지를 틀고 싶어 하겠습니까? 바로 파락군으로 명성이 자자한 대치동에 둥지를 튼다는 것은 당연하다. 1순위입니다. 자, 2016년에 개통 예정의 강남 순환고속도로라든가 롯데 칠성 부지의 그런 개발 가치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이곳 대치동의 중심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보겠습니다. 올 8월이면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지 특징 꼽아주세요. 네, 강남의 규모, 강남의 가치에 걸맞는 그야말로 럭셔리하고 품격 높은 주택으로 거듭날 텐데요. 지금 조감도를 보시면 아주 럭셔리한 그런 건축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총 24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올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고요. 그 안에 내장재야 당연히 강남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건축 자재를 도입하게 되고요. 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5층 중에 3층 분리형 원룸입니다. 이곳 같이 그러니까 요즘 원룸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 많지만은 이곳 학원가로 유명한 이 지역만큼은 분리형 원룸 그야말로 공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희소성이 높아서요.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 방과 거실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안에 풀옵션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더더욱 쾌적한 주거의 환경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가격은요? 예, 아주 저렴하죠. 불량 원룸 실제 면적 자체가 거의 8평이 넘어서는 불량 원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가는 2억 1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자, 전세 보증금 그러다 보니까 1억 9천5백만 원이 가능하죠. 1억 9천5백만 원씩 놓을 수 있을 만큼 그 건물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자, 전철역 가깝고 학원 가고 위에는 국제기록박지구 아래쪽에는 개포지구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앞으로 크게 높아지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묻어두십시오. 1,500만 원입니다. 1억 9,500만 원 특약에 명시를 해주고요. 그랬을 때 1,500만 원 투자하고 그 이상이 임대가가 형성이 되죠. 자, 그래도 나는 뭔가 아쉬워. 월세를 놓으실 때는요. 보증금 3,075만 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장조사를 통해서요. 그랬을 때 대출 활용하고 실제 투자를 했을 때는 3천만 원입니다. 자, 대출이즘 이자 전부 제외하고 1년에 얻는 수입 360만 원. 몇 프로입니까? 거의 12%대의 높은 임대 수익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 가치를 더더욱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약이 붙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색다르죠. 네, 이제는요, 끝으로 이 매물 매수하러 나서실 분들을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 조사를 할 때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현재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잘 보시지만은요, 도면에 맞춰서 실제 면적이 그 정도 되는지, 또 도면에 맞춰서 건축이 지어지는지, 입지가 그대로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꼼꼼한 그 분석이 필요하고요. 임대가도 그대로 되는지 이것도 확실하게 분석을 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 매물은 자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매물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매물입니다. 박일권 대표의 또 하나의 매물, 논현동으로 가시죠.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논현역 그리고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예요. 올 6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4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추천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면 좋아요? 네, 첫 번째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중에 강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호선 연장선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고요. 본 매물은 9호선 원주역이 개통된 후에 입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개통에 따른 프리미엄을 다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강남권에 추진되고 있는 메모드급 개발 호재의 가장 크고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 뭐 전철로 두 정거장인 바로 삼성동이고요. 바로 한 정거장만 내려가시면 강남구 강남역입니다. 바로 옆쪽에는 뭐 롯데칠성 타운 부지라든지 강남권의 지하도시 개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투자하셔도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본 매물, 특히 논현동 같은 경우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도에서 나가는 것처럼 입지는 강남 중에 강남에 가장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하단부 쪽으로는 테헤란로, 바로 좌측편은 강남대로, 위측편으로는 가로수길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차고 넘치는 임대 수요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고요.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특히 본 매물은 투룸, 신축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세를 조사해 보시거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뭐 분譲이라든지 원룸 주택도 거의 2억대 후반, 뭐 2억대 중반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 매물은 신축 투룸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2억 7,500만 원. 그래서 주변 시세 한 2, 3개월만 지나시면 아마 3억대 이하 매물 찾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약 현재 가치로도 약 3천만 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입과 동시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호선 연장 개통되면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지겠어요. 주변 지역 좀 봐주세요. 네, 지금도 뭐 그 7호선과 2호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신데요. 9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시에는 도보 5분 거리 안쪽에 1차 역세권으로 탈바꿈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건 주변에 많은 개발 호지, 삼성도 한전부지라든지 강남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강남권을 추진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워낙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차고 넘치는 임대 수익률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람과 돈이 계속적으로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할 필요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호재들 살펴볼게요. 얼마나 매물의 가치를 끌어올려줄 만한 빅 호재일까 살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좀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강남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롯데칠성 타운 부지의 개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한전 부지의 개발, 그리고 9호선 연장선 개통, 또 올 하반기에는 신분당선, 강남역에서부터 도심권, 용산을 지나가는 신분당선의 착공이 예정돼 있고요. 특히 강남역에서부터 신논현까지는 강남권의 지하도시 개발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본 지역이 위치한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에서 역세권 개발을 검토 1순위 지역으로 선정이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강남권에서 역세권 개발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는 본 지역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다. 따라서 그만큼 앞으로 시대 탄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만약 개발이 됐을 때는 향후 개발에 따른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는 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6월이 되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에요. 지금 열심히 착착 올라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어지게 됩니까? 네, 본 매물 또한 열심히 공사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6월 정도면 입주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 연장선 차병원 사거리에 언주역이 개통될 시에는 5분 정도로 1차 역세권, 초역세권을 탈바꿈하게 된 지역이고요. 본 매물 또한 시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송파권역이랑 틀리지만 강남권에서 전문적인 최고급 다세대 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들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강남권에 맞춘 최고급 내외장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본 매물 또한 3베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 거실, 방, 실평수 자체는 약 12평이 넘는 약간 좀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정말 안에 내부를 보시면 정말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매물 또한 브랜드로 다 마감할 예정입니다. 내외장 다 마감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가 다 가능하시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적인 옵션도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강남권에서 근무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신혼부부들, 특히 자영업을 하신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탁월한 입지와 건물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투룸형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런 고퀄리티의 매물을 얼마면 접근 가능할까 분석해 주시죠. 네, 매매가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지금 시세 3억대를 다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약 3천만 원 이상 저렴한 초특급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워낙 저렴한 매매가이기 때문에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2억 3천에서 4천만 원.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는 약 3천에서 4천만 원대, 5천만 원이 안 넘어가는 비교적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실거주 차원으로도 굉장히 좋은 매물이다. 또 월세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바꾸셨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11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이기 때문에 임대가 끝나신 후에도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특히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임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정도 높은 임대 수익률뿐만 아니고 향후 역세권 개발과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따른 큰 폭의 시세 차익, 향후 예상 수익률은 2, 3년 안에 300% 이상의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물 소개받을 때마다 투자 시 유의점 하나씩 꼽아보고 있잖아요. 이 매물에 대해서는요? 네,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남보다 한 발짝 말고요. 반 발짝 먼저 앞서가시면 수익을 벌 수밖에 없다.
본 매물 또한 9호선 언주역이 개통된 후에 입주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 수익률과 또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매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매물 다시 정리하시죠.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일정 챙겨드릴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와 재무 설계라는 주제입니다. 2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 진행될 예정이고요. 2077-6391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번호로요. 방송 이후에도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매물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셔도 좋아요. 2077-6391번 계속 열어두고 있을게요. 많이 전화 주시고요. 오늘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 그리고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